어떤 거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 많은 인파 속에서 이제 제일 앞에 쓰셨다고요. 아, 제가요? 선봉을 네. 섰다는 뜻이고, 네, 선봉. 네. 진짜 잘못 들었길 바랬는데, 선봉을 쓰는 게 돼버렸네요. 그러나, 1시간 뒤에 저녁 먹어야 된다는 점. 내일 복날이기 때문에 치킨 미리 먹는 거 하고 싶은데, 약속이 있어서 치킨 내일 먹는 거. 저는 약속이 있다? 약속이 있다. 문제다. 약속이 있지만, 데블스 보면서 약속을 즐긴다. 그, 회장님 뭐, 시작할 때 원래 코멘트 그런 거 있나요? 5분 코멘트 없나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코멘트를 하자면, 이게 참 사람이 이 비대면인데도 열심히 와주셔서 고맙고, 제가 그 기대에 부응할지 모르겠는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할게요. 게임을 열심히 만들고 있다가, 소프트공학 좀 해보려고 했다가, 이제 대학원 광탈해가지고, 게임 회사 갈까가 일반 IT 회사 가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정자역에 녹색 공장이 있는 그죠. 거기는 아니고, 서현에서 이렇게 전에 돌아갑니다. 발표 준비 시간이 제가 원래 지난주부터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 회사 일이 너무,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냥 주말에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카페 가서 돌았어요. 카페 가서 졸 정도면 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또 일 바빠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다가, 오늘 2시 반부터 준비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감안해서 막 정제된 발표가 아니다. 막 네이버 D2, 막 그런 구글 막 컨퍼런스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PPT가 지금 완전 후진데요. 여러분 졸업하면 오피스 365를 쓸 수가 없어요. 다들 낚이거든요. 당연하게 약 6년 동안 누려온 또는 4년 동안 누려온 권리를 빼앗기면 당혹스러워요. 매년 10만 원씩 낼 수 없죠. 그래서 저는 애국자이기 때문에 한컴 오피스 2010을 사용해서 지금 PPT를 만들었기 때문에 좀 허접하다는 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글 슬라이드 어떠십니까? 라고 정우현 님이 말해 주셨는데요. 구글 슬라이드가 웹이잖아요. 그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엑셀을 이길 수 없어요. 그 말은 즉슨 그 네이티브 랭귀지를 이길 수 없다는 거죠.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알겠죠? 랩핑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네이티브를 이길 수 없어요. 리액트 네이티브가 결국 나중에는 바꿔야 된다는 것처럼 저도 PPT 만드는 걸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나중에 파워포인트 사서 쓰고 싶네요.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 저 성능이 후달립니다. 안 그래도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단축키에 5초 동안 반응 안 하고 그러면 짜증이 나요. 그래서 그냥 집에 한 컴이 있어서 그걸 썼고. 그래서 오늘 말할 내용은, 회장님 녹화하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회장일 때 한번 부회장일 때 까먹어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코틀린을 얘기를 할 건데, 함수형 언어에 얘를 껴줘야 되냐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소개하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러면 코틀린 할 거면 자바 안 해도 되냐? 라는 이제 말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할 거고, 코프링, 흔히 이제 코틀린하고 스프링을 섞어 쓰는 대세 패러다임 가능성 있냐? 뭐 간단하게 그냥 제 생각을 얘기해 볼 예정이고, 근데 이것을 이제 코틀린 6개월 해본 사람이 말하는 자리라는 점을 여러분들 머리에 살짝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코틀린이란 뭐냐면 젯브레인이 만든 언어예요. 젯브레인이 어디냐면 인텔리제이, 하이참 그런 ID라고 하죠. ID 전문 회사예요. 아주 이제 그 ID를 평정했는데 이제 ID 제작수라고 정호연님 코멘트 주셨는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리샤퍼라고 C샵에 플러그인이 있거든요. 그거에 이제 전초전이었죠. 그렇게 해서 비주얼 스튜디오의 자리를 노리고 있는 그 정도까지 성장하는 곳인데 거기가 그 UI를 스윙이라는 자바 라이브러리를 써서 많이 짜요. 짰대요.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이제 메인 언어가 자바라는 뜻이죠. 자바를 계속 쓰다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니까 너무 단점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하나 만들자.
그래서 이제 열심히 만들어서 공개된 오픈소스, 100% 오픈소스, 폴리로 사용 가능한 언어입니다. 자바와의 100% 호환성을 목표로 만들었다는 점이 코틀린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많은 라이브러리들, JVM, 호환성 등 그런 것들을 지원합니다. 민홍님 안녕하세요. 이제 뭐죠? 들어오면은 안 되는 거였나요? 들어오면 인사해주는 스트리머 컨셉입니다. 아, 오늘. 네, 알겠습니다. 아까 못 보고 넘어가신 분도 많은데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한쪽에 모니터가 3개라서 한쪽에 띄워놓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함수형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을 지원하는 게 자바와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끌렸던 부분이 이제 함수형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을 지원한다 라는 거예요. 우현님 느낌 오시죠? 우현님이 감이 좋아요. 데자뷰 같다고 하셨는데 좀 뒤에 발표 들으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칼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스칼라를 잘 안 써봐서 정말 우수한 언어인데 써볼 기회가 없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전에 엘릭서 OMS 할 때도 스칼라 얘기 나왔었는데 빼놓을 수 없죠. 다음으로 코틀린에 대한 설명은 간단하게 넘어가지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바와의 100% 호환성을 목표로 만들었어요. 뭐 99.9% 같은 그런 뭐 살충제 광고, 방향제 광고 그런 거랑 차원이 달라요. 100% 가져가겠다고 젯브레인에서 장담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코틀린의 그 세일즈 포인트고 함수형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을 지원한다는 것도 최근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바에서는 완벽하게 지원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두 개만 짚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짚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코틀린 시작한 계기에 대해서 말하면 제가 이제 2019년도에 OMS 아니죠 데빌스 캠프를 할 때 엘릭서라는 언어 발표할 때 이제 왜 했냐라고 했을 때 회사에서 하라니까라고 했어요. 똑같습니다. 입사를 했는데 코틀린이 메인 언어래요. 그래서 한 거예요, 그냥. 그 전에 코틀린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회사에서 코틀린을 쓴다는 걸 알고 들어가긴 했어요. 앞에 그 함수형 언어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일반 IT 기업에서 함수형 언어를 하려면 코틀린이 좋은 선택지라 생각을 했죠. 결국은 회사에서 하라니까 했다. 이제 특징을 좀 더 봐볼게요. 자바를 쓰면서 불편했기 때문에 만든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자바의 문제점을 상당히 많이 해결을 하고 있어요. 간결한 구문. 이 간결한 구문이라는 게 당연히 간결하면 좋은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사람이 있는데 자바를 해보신 분이면 공감을 많이 하신대요. 막 딱 무릎을 탁 치면서 역시 자바 써본 사람이 만든 거구나 하면 이제 공감을 하신다고 합니다. 늘 이게 널리빌리티라고 하는데 룰 세이프티, 룰 안정성인데 이제 개발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코틀린 기능이라고 했죠. 룰 처음 만든 사람이 이제 정말 나는 큰 실수를 했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널이 이제 참 힘들어요. 널 처리가. 최근 언어에서는 이제 널 처리가 없는 언어도 존재하죠. 러스트 같은 경우는 아예 메모리 리까지 안 생기게 하려고 하는 그런 강한 제약을 두는데 우연 학우님이 채팅창에 이제 구현이 너무 편해 보여서 넣어서 죄송하다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참 억울하게도 코드를 짜다 보면 널러블을 쓰고 싶을 때가 와요. 그 충동을 못 참았던 거겠죠?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널러블이 그리워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코틀린에 널러블이 있어요. 좋죠. 이게 웨이트 파이널. 그렇습니다. 자바 상호 운영성이 위 또 나오죠.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자바 쓰는 사람 다 넘어와라. 우리가 포옹해주겠다. 우리가 100% 책임져주겠다라는 자신감을 나타내죠. 이제 코틀린 코르친이라고 써있는데 코르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요즘 최근에 이제 그 비동기 작업 그리고 비동기 작업에서 넘블러킹 작업에 대두가 되기 시작했어요. 넘블러킹하고 비동기는 이제 같으면서도 좀 다른 느낌인데 이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 이제 그 넘블러킹 설명하고 RX 설명이 되니까 넘어가되 코틀린이라는 비동기 처리를 간단하게 해주는 최근에 이제 그런 문법 당연히 코틀린도 지원한다. 코틀린 코르틴 언어 헷갈리죠. 이제 코르틴은 별로 안 나오기 때문에 코틀린만 아시면 돼요. 여튼 최근 트렌드를 따라간다는 거고 멀티 플랫폼이라고 있어요. 그 JVM이 애초에 멀티 플랫폼이에요. 저희는 당연하게도 파이썬을 여러 플랫폼에서 쓰고 있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못했죠. 그 EXE 파일로 만들고 나면 기계어로 번역돼가지고 아키텍처에 종속되잖아요. 요즘 언어 트렌드예요. 그리고 멀티 플랫폼을 지원한다. 심지어 이상한 게 자바스크립트 대상으로도 지원한대요. 나는 얘네들이 얼마나 큰 그림을 그리는지도 모르겠어요. iOS까지 지원한다고 말을 해요, 당당하게. 참 어디까지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큰 그림으로는 그 요즘 언어에서 다 내세우는 멀티 플랫폼을 내세우고 있다. 저희가 집중할 것은 그 두 함수형 언어의 특성에 대해서, 코틀린이 가진 함수형 언어의 특성에 대해서 집중을 할 거예요. 이것에 집중을 해서 제가 발표한 이유는 제가 이제 함수형 언어, 100% 함수형 언어 개발자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눈에 밟히는 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코틀린이 함수형 언어를 지원하는 법이 이제 임뮤터블 컬렉션을 지원하고 널러블 관련 여러 기능을 지원하고 run, let, also, apply, with라는 스코프 펑션이라는 게 있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그 좀 사이드 이펙트를 줄이고 변수 초기화를 뭉쳐서 하고 하는 거예요. 그 사이드 이펙트를 줄인다는 게 이제 스코프가 넓으면 사이드 이펙트가 잘 생기거든요. 스코프 펑션 가지고 좀 더 그 관련 코드 응집성을 높이는 그런 것을 꾀할 수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는 검색해보면 무릎을 탁 칠 거예요. 여기서 설명하면 발표 이제 여러분들이 저녁을 못 먹기 때문에 있다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이제 함수형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말을 싶어요. 그리고 이제 when을 이용한 나름대로의 패턴 매칭이 있어요. 패턴 매칭이란 뭐냐면 이제 그 뭐라 해야 되냐 이거 스위치문 비슷한 앤데 타입 같은 것도 다 엮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앤데 이것도 함수형 언어에서 많이 나오는 특징이거든요. 패턴 매칭으로 좀 더 깔끔하게 함수를 짜고 막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각종 스트림 기능을 지원한다. 살짝 다른 거긴 한데 스트림 기능이 스트림 기능이란 이제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스트림이란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나오고 자바 8에서 나오는 개념. 즉 이것도 최신 트렌드다. 한번 공부하면 좋을 거예요. 아마 학교에서는 아직 스트림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을 거예요. 이게 표정이 이상해지네. 캐릭터 표정이. 눈썹 찡그리고 있네. 제가 눈썹 찡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코틀린이 함수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발표 준비할 때 짰던 코드인데 VAL은 immutable 한 값, const 값이라는 거. 그리고 immutable list 하고 list of A 1, another immutable list 해서 list of E. 그렇게 해서 만든 두 개의 리스트는 immutable예요. immutable 하다는 것은 변경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 두 개의 리스트 가지고 저 두 개의 리스트를 합친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려면 한 개의 리스트 플러스 무엇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두 개의 리스트를 합친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이제 immutable 리스트 점 플러스 한 다음에 이제 다른 추가 리스트 뭐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라는 일반적인 이미지가 떠오를 거예요. 보통 함수형 언어라면 이게 작년에 이제 재작년에 엘릭서 발표에서 썼던 건데 함수형 언어는 이러한 임뮤터블 특성을 잘 지원하기 위해서 언어 내부적으로 이런 최적화가 잘 돼 있어요. 수정에 관해서도 이제 참조를 잘 가질 수 있게 하고 이제 왼쪽에 있는 거는 리커시브 리스트의 특성인데 그래서 함수형 언어가 참 처음 쓰면 답답한 게 이게 뒤에만 붙일 수 있어요. 앞에는 못 붙이고 뒤에만 계속 붙일 수 있어요. 이게 링크드 리스트라 아닌가 반대인가? 앞에만 붙일 수 있나요? 앞에만 붙일 수 있죠. 이게 링크드 리스트라 그런 건데 그래도 보통 이제 일반 보통 언어처럼 하, 루프 돌면서 이제 하나씩 더하는 걸 하려면 앞에서 이제 쭉쭉 더하기 때문에 순서가 반대로 돼서 마지막에 한번 뒤집어주는 그런 것을 써요. 그럼 이제 시간 복잡도가 n 나오니까 할만하죠. 근데 이제 이러한 100% 함수형을 기조로 설계를 한 언어들은 이런 내부적인 구조를 통해서 효율성을 꾀하고 있어요. 하지만 코틀린은 까보면 이렇습니다. 아까 플러스 함수를 까보면 그냥 어레이 리스트 하나 새로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어요. 아, 이길상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제 어레이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서 하고 있어. 뭔 말이냐? 새로 리스트 하나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내부적으로는 뮤터블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뮤터블 리스트를 가져와서 더한다. 변경 못하게 문법으로 강조는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한 이미지가 좀 다른 거예요. 제가 생각한 이미지는 이러한 그 인뮤터블한 특성을 인뮤터블하게 프로그래밍을 짰을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잘 이렇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을 줄 알았는데 꼭 그건 아니더라. 보니까 그래서 함수형이다 라고 말을 하면 저는 일부 맞다라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실제로 코틀린 공식 문서에도 그 좀 중립을 취하고 있어요. 정치인 같죠? 코틀린 has both object oriented and functional construct. 우린 둘 다, 난 둘 다 하겠다. You can use it in both. 우린 좋은 점만 취했다. 그런 거예요. 애초에 코틀린이 함수형 언어냐라고 말하면 사실 함수형 언어란 정의 자체도 애매하지만 좀 애매하다. 코틀린을 그렇지만 함수형 언어라고 말하는 것은 일 수 있고 아닐 수 있다는 답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결론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인뮤터블 리스트를 다루지만 사실 내부를 까보면 인뮤터블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펑셔널 프로그래밍 하는 것처럼 쓸 수는 없어요. 그럼 비용이 엄청 들거든요. 참 차라리 어레이 리스트를 써야 될 때가 있어요. 참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함수형으로 쓸 수 있고 객체지향처럼 쓰지 않을 수도 있다. 반대로 말하면 함수형으로 안 쓸 수도 있고 객체지향처럼 쓸 수도 있다. 라는 결론을 이제 코틀린은 함수형 언어냐라고 말했을 때 답을 이렇게 드릴 수 있을까? 이러한 언어 예를 들어서 C++도 템플릿형에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템플릿 프로그래밍이라는 패러다임이 있어요. 물론 미치도록 어렵고 이해하기 난해해가지고 안 쓰는데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닐까요? OOP도 가능하고 펑셔널 프로그래밍도 가능한 언어다. 코틀린을 그렇게 인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 잘 알았어요. 코틀린이 뭔지 잘 알았어요. 그러면 코틀린 할 거면 자바 안 하고 해도 되냐? 자바 안 하고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저는 자바를 안 했었거든요. 저는 자바 혐오자였어요. 자바를 싫어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코틀린이면은 괜찮다 생각을 한 거죠. 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잖아요. 코틀린은 자바를 안 하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잘 할 수는 없을 거예요. 트러블 슈팅이 아마 힘들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코틀린이 100% 자바랑 호환을 한 이유를 생각을 해봐요. 왜 기업 정도 되면 이유 없는 선택은 하지 않거든요. 보면 코틀린은 JVM이랑 100% 호환 가능하고 any existing framework such as Spring Boot versus JSF. 지금 민웅 실장님이 맞는 코틀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민웅님이 자바 혐오는 당연하지 않나요라고 말해주셨죠. 저도 코틀린은 만능이라 생각했고 제가 코틀린은 신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자바 혐오 당연하다고 생각하기에는 지금 제가 칼을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확실하게 언급을 안 해도 되겠죠. 이게 뭐 사람 차이예요. 이게 장난이고 자바도 충분히 좋은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찌가 빠르시네요. 의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다찌가 빠른 게 아니라 신중하다고 해주세요. 그 이게 빠가 까를 만드는 법이라고 은천아버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진짜인 게그 펑셔널 프로그래밍 바가 정말 많아가지고 그 혐오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그런 무엇을 혐오하는 것 자체 좋지 않고 우수한 프로그래머면 양쪽 다의 장점과 단점을 취해서 자신의 스타일을 끄야 된다 생각해요. 하지만 자신이 맞고 안 맞는 방식은 있겠죠. 그것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자바가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고 자바과의 대부분 자바과들이 만들지 않았을까. 공감하는데 펑셔널 프로그래밍 까도 펑셔널 프로그래밍 바가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을 요즘 좀 하고 있어요. 장난 아니더라고. 스칼라 얘기해서 잠깐 얘기했습니다. 자, 왜냐면
자바 생태계의 장점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jet브레인은 100% 가져가겠다고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바가 좋냐 안 좋냐를 떠나서 자바에는 다양한 라이브러리가 있고 기존 솔루션들이 한재해 있고 훌륭한 개발론들이 많이 나와 있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고 엔터프라이즈 전용 개발에서는 자바의 존재를 절대로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자바를 좋고 말고를 떠나서 부정하기는 힘들 거예요. 당장 소프트웨어 공학을 보면 자바로 수업을 나가죠.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컴퓨터 그래픽스 수업에서 자바로 그래픽스 하진 않죠. 그래픽스에서 C++를 떼놓을 수 없는 것처럼 대규모 소프트웨어 설계에서는 자바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젯브레인도 생각을 한 거죠. 자바의 생태계의 장점을 무시할 수 없다. 본인들이 잘 써봤기에 더더욱 느꼈겠죠. 그래서 코틀린이 사용하는 것은 자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일즈 포인트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자바 라이브러리가 많고 코틀린 자체 라이브러리가 부족해요. 따라서 트러블 슈팅 과정에서 아래의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의 지식이란 뭐냐 하면 이제 코틀린에서 자바 코드로 어떻게 변환이 될까? 또는 바이트 코드로 어떻게 변환이 될까? JVM 위에서 돌아가는 언어라면 바이트 코드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아야겠죠? C샵 하더라도 이제 그 IL인가? 그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 것처럼 그 라이브러리 사용법인데 자바 라이브러리 사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자바 라이브러리는 설명이 뭐로 되어 있을까요? 네, 자바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바로 되어 있습니다. 큰일 났어요. 나는 코틀린 쓰고 싶은데 설명은 자바예요. 그러면 결국 이제 이 자바 코드는 어떻게 코틀린을 넘길 수 있을까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언어를 얇게 훑어가지고 사용할 수 없어요. 언어에 좀 프로페셔널이 돼야 이제 문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언어 좀 겉핥기식으로 하는 서브 언어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조금 힘들 수도 있죠. 특히 리플렉션 관련해서 제가 좀 많이 혼란을 겪었는데 저는 자바 진영에서 그렇게 리플렉션을 많이 쓰고 어노테이션 프로세싱을 거의 언어 자체 문법 수준으로 쓰는지는 몰랐어요. 좀 어지러지 하더라고요, 이게. 한번 당해보면, 제가 기존에는 이제 C샵이나 그런 언어를 썼는데, 이 디버그 하는 방식을 바꿔야 돼요. 어노테이션하고 리플렉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find usage 같은 걸로 디버그를 하면 안 되고, 일단 스트링으로 해야 되고, 골치 아파요. 디버깅 하는데 좀 많이, 발상의 전환이 많이 필요했고, 그렇게 내려가면 결국, 어노테이션 프로세싱을 자바에서 쓰게 된 이유와 리플렉션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 게터 세터가 그렇게 장황하게 생기는 이유를 알 수밖에 없어요. 정확히 알려면. 역사에 대해 알아야 현재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결국 자바 작동 원리까지 갑니다. 자바의 역사.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코틀린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도 트러블 슈팅을 하려면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문제 사항이 보인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이제 그 코틀린으로 이제 전환을 자바 소스에서 코틀린으로 전환하시던 팀에서 트러블 슈팅 하면서 이제 프로세스 어떻게 코틀린 코드가 처리가 됐는지 올려주신 건데 막막하지 않아요? 전 지금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바 코드가 변환되는 것도 알아야 되고 코틀린 코드가 변환됐던 것도 알아야 되고 다 알아야 돼요. 트러블 슈팅 하려면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제가 말하는 고난이도 트러블 슈팅이란 이제 스택 오버플로우에 한그 초록색 그 있죠 체크 포인트 초록색 체크 표시에 막 500명이 따봉한 그런 이제 대단한 잘 알려지는 쉬운 문제점이 아니라 우리만 쓰고 있는 기술 스택에 되게 스펙시픽한 문제 상황인데 스택 오버플로우 검색하면 저의 상황에는 이렇게밖에 안 됐습니다. 이제 체크 표시도 없고 따봉도 5개밖에 안 적혀 있는 그런 좀 잘 알려지지 않는 이슈를 스스로 파악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힘듭니다.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코틀린 사용 팀이는 자바 팀이었던 경우가 많다는 점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코틀린을 들고 들어가는 팀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어떤 팀에는 정말 그 신입들끼리 으쌰으쌰 하는 팀이 아니면 보통 이제 시니어 분들이 다 몇 명씩 박혀있기 나름이고 그 심지어 이제 기존에 있던 팀이면
자바를 계속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코틀린으로 넘어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것이 이제 코틀린의 장점이자 차밍 포인트였기 때문에 이것은 어찌 보면 제트브레인에서 코틀린을 만들면서 노린 부분이고 이것이 이제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 자바에서 쓰던 관용적인 규칙을 그대로 들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자면 그 코드를 짤 때 첫 줄을 떼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코드를 인생에서 처음 봤거든요. 그 과장 안 말하고 인생에서 처음 봤거든요. 어떤 거냐면 봐봐요. 지금 첫 줄 뗐잖아요. 첫 줄 보이시죠? 이게 이제 코틀린 웹에서 쓸 수 있는 건데 첫 줄을 왜 떼지? 하고 제가 지워서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분이 준영님 첫 줄은 그 제가 일부러 뗀 건데 혹시 지운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무섭죠? 무서워요. 뭐 물어봤더니 자바 진영에서는 첫 줄을 떼는 게 규칙이다. 중괄호 시작할 때 하더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규칙 그대로 들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 포메터에서도 이거에 대한 논쟁이 있었는데 이제 논의의 가치 없음 둘 다 맞음 이렇게 해서 끝났더라고. 저는 이제 좀 어질어질하죠. 왜냐면 제가 이때까지 8년, 7년, 길게 보면 10년 정도 해왔을 때 이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자바진영 가멸기군이에요. 우연히 말씀드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바진영 가멸기입니다. 첫 줄 떼면 일단은 좀 자바 쓰는 사람 같다라는 느낌이 들죠. 전 그래요. 우연님 첫 줄 떼시나요? 우연님 왠지 안 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렇죠. 안 떼요. 이런 문화가 있다는 걸 팀에 들어가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바 문화에서 올 수 있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네이밍 규칙 같은 것도 사실 자바에서 쓰던 이제 그 개발론 같은 거 있잖아요. 뭐 포조, 플레인, 뭐였지? 오리엔트, 자바 오브젝트 하고 이제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 뭐 이런 자바 진영에서 많이 쓰던 언어 그리고 JSR 같은 자바 진영에서 논의돼가지고 표준으로 들어온 뭐 발리데이션 룰이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룰 그런 것을 코틀린에서 그대로 들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키지 사실 코틀린에서도 굳이 나눠야 되나? 이거 자바에서 그냥 나누는 거지 사실 안 나눠도 되잖아 하고 이제 한 파일에 여러 가지 넣을 수 있게 해놨어요. 자바는 파일명하고 클래스명 똑같아야 되고 파일 하나에 클래스 하나라는 그 룰이 있잖아요. 그런 룰? 아, 코틀린 없어요. 근데 지킵니다. 왜 지키냐?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라이벌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굳이 새로 그게 된다고 해서 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눕니다. 일일이 클래스 하나 나누고 패키지도 일일이 다 구별해요. 왜 구별하나 싶었거든요. 라이브러리에서 구별해서 어노테이션 프로세싱하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뭐가 있나요? 하면 스프링이 있어요. 이게 안 됩니다. 결국 자바의 진영에서 넘어온 이제 그런 것들이 그대로 들어온다. 그래서 자바를 전체를 알 필요는 없어요. 자바를 짤 건 아니니까요. 근데 몰라도 되지 않는다라는 이제 말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그 몽키 코더가 될 거 아니면 코드몽키인가? 코드몽키가 될 거 아니면 해야 돼요. 자바를 어느 정도 알아야 된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참 우울하죠. 우울하다? 잘못 말했어요. 정말 신나죠. 자바의 내용을 배울 수 있다니 정말 신나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우울하지 않아요. 배울 게 많으면 즐거운 일이죠. 옛날 현대인들의 지식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바를 알긴 알아야 돼요. 자바 진영계 발전과 철학을 알아야 포트레인과도 좀 친해질 수 있어요. 민우님 제가 좀 슬라이드를 잘 돌리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릭서와 얼랭의 관계고 자바와 스칼라의 관계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실 알았으면 포틀린이랑 제가 좀 사귀기 전에 잘 생각해보지 않았을까요? 요즘 그래서 권태기입니다. 배신당한 느낌. 그래서 이제 제트브레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자바 진영의 발전과 철학을 알아야 포틀린에 좀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느낀 건 그랬어요. 그러면 자바 잘하면 코틀린 잘하나요? 그건 또 아니에요. 코틀린의 특성을 살려서 짜는 것이 좋은 코틀린 코드라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언어의 특성을 무시해서 짠 코드는 별로 좋은 코드가 아니죠. 그렇죠? C++ 짜는데 파일 하나에 모든 코드를 다 우겨넣는다? 1학년 때 우리 모두가 했던 짓이지만 별로 좋은 코드는 아니겠죠. 헤더 만들기 귀찮다고 헤더 구별 안 하고 하면 좋은 방식은 아니죠. 이제 코틀린의 특성을 잘 살려야 좋은 코틀린 코드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바 코드를 인텔리제이에 붙여넣으면 우리 자기가 만들었다 자랑을 하려고 이거 자바 코드 같은데 우리 언어인 코틀린으로 바꿔볼래? 라고 이제 해주고 실제로 잘 바뀌어요. 막 알아서 코드 분석해가지고 잘 바꿔줍니다. 세미콜론, 아니 콜론님 안녕하세요. 근데 이런 건 좀 힘들지 않나. 자동으로 변환된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자바 코드를 복사해 붙여놨는데 보시면 말로 선언되긴 했어요. 파일 V는 벡터 스트링이잖아요. 펜 설정. 펜. 봐봐요. 이건데 함수형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는 사람이라면 임뮤터블에 대해서 아실 테고 임뮤터블이라면 선언 후에 값이 바뀌는 걸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것도 아실 거예요. 근데 값을 바꾸고 있네?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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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해요. 됩니다. 왜냐? VAL은 값을 안 바꾸는 건데 참조 값을 못 바꾸는 거니까 내부에서 바뀌는 건 돼요. 참조 안 바뀌었잖아요. 골 때려요. 함수형에선 이런 걸 아예 지원하지 않아요. 그냥 사이드 이펙트의 이제 근원이기 때문이죠. 좋지 않습니다.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코틀린 코드를 짜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바를 하는 거랑 사실 별 차이가 없거든요. 짧아져서 빼고. 그러니까 이런 건 별로 좋지 않다. 뭐 어떻게 넘어가지? 일단 어렵다. 그래서 코프링은 미래가 있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결국 결론은 자바를 좀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었고 그러면 이제 코틀린 스프링을 섞어 쓰는 스프링이라는 애가 있어요. 스프링이란 이제 정부전자 프레임워크에 선정될 정도로 아주 대단하고 좋은 범용성 있는 웹서버 개발 프레임워크죠. 거기에 이제 원래 그게 자바인데 코틀린으로 해가지고 좀 해보자. 그냥 100% 호환 되니까. 근데 저는 이거는 미래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스프링을 쓰던 팀이 스프링 부트로 넘어가는 추세고 실제로 그 코틀린은 스프링 부트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추세에 따라서 자바에서 코틀린으로 많은 팀들이 넘어가려고 좀 각을 보는 추세예요. 물론 이제 그 정말 보수적이고 이미 대규모의 서비스를 돌리는 대기업 같은 데에서는 아직 바꾸려면 한참 걸릴 것 같긴 한데 부트로도 안 바꾸는 팀이 있는데 그렇게 좀 걸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바뀌지 않을까. 거대 세력의 움직임, 거대 세력이란 대규모의 회사 그런 데에서도 이제 좀 이동을 하려는 추세입니다. 많은 회사에서 그래서 쓴다고 이제 한다고 하고 스프링 부트에서도 문서가 있어요. 우리는 코틀린을 공식적으로 서포트하고 이러이러하게 코틀린을 시작하면 된다. 가이드를 해줘요. 물론 스타트 가이드만 해주죠. 트러블 슈팅 알아서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이제 비동기 넘블러킹 처리에도 코틀린이 되게 좋아요. 처음에 말했듯이 코르틴이라고 있다고 했잖아요. 코틀린이랑 코르틴 맨날 헷갈리는데 코르틴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이라고 Everything is String이라는 또 멋져 보이는 말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개발론이 있어요. 요즘 좀 대세인데 넷플릭스에서 이거에 대해서 좀 잘 밀어준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건 좀 다른 얘기고 좀 그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넘블라킹이라는 대한 개념이 나와요. 이것을 코틀린이 잘 대처를 하고 있다. 고 같은 경우에도 고루틴이라고 있죠. 그건 이제 요즘 나오는 언어의 대세를 따라가고 있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미래에 나올 개발론들을 흡수 가능한 큰 그림을 잘 그리고 있는 게 코틀린입니다. 좋아요. 언어가 따봉이에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코틀린은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괜찮은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이 현실적인 해결책은 뭐냐? 정말 하루에 트래픽이 억 단위로 들어오는데, 어? 러스트 좋아 보이는데? 우리 러스트로 개발해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안정성 보장 안 됐지, 그 개발 잘 될지 확신도 못하지, 제일 중요한 거 사람이 안 뽑히지. 러닝 커브가 있고 언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언어에 대한 스페셜리스트가 부족하기 때문에 애초에 신생 언어로 그런 대규모 서비스나 기존 기성 서비스를 바꾸는 건 불가능해요. 그런 상황에서 코틀린은 괜찮은 선택이다. 새로운 함수형 패러다임이나 넘블러킹 패러다임을 기존 시스템에서 마이그레이션 해가면서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인크리멘탈하게 적용하기 좋은 선택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난 자바 혐오야. 난 자바가 너무 싫어요. 저는 게임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어요. 자바 따위 하기 싫단 말이에요. 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개인의 성향이니까요. 그러면 나 자바는 싫지만 코틀린은 나름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코틀린 오히려 좋은 선택일지도. 자바의 장점을 흡수하면서 단점만 뺀 그런 순살치킨 같은 존재일지도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순살치킨을 까보면 결국 맛이 없는 퍽퍽살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단점이 제거돼 있다 보일지더라도 결국은 본질을 피해갈 수 없고 결국은 자바를 모를 수는 없다. 그런 것을 이제 코틀린이랑 사귀기 전에 인증을 해보는 거 좋습니다. 이제 코틀린의 장점을 살려서 자신이 재미난 코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여러분들 재미난 코딩을 합시다. 제가 이 재미난 코딩을 하자고 말하는 이유는 요즘 코딩이 재미없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현재 시간이, PPT 다 만든 시간이 5시 21분이고 끝! 3시간 정도 만들었죠. 보십니다. 코틀린 좋아요. 진짜 재밌어요. 저는 이게 현실적인 미래에 대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새로 시작하는 사람이라고 이고 기성 IT 업계를 들어가고 싶으면 코틀린 하는 게 좋다 생각합니다. 코틀린 하려면 함수형 언어도 알아야 돼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나는 피드백을 먼저 하고 싶다, 키에 쓰기에 좀 귀찮다, 할 생각은 있다. 그럼 지금 여기서 해주셔도 돼요. 위에서 아우님께서 코틀린으로 재미있게 만들어 볼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음, 질문이 좀 어렵다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우연하고님이 이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에 말하셨는데, 맞아요. 안드로이드를 이제 코틀린으로 쓰면 좋습니다. 아주 좋고요. 파이썬, 웹 매크로 같은 거는 근데 파이썬이 맞아요. 웹 매크로는 파이썬이 맞고, 코틀린이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운천하고님이 이제 코틀린으로 만든 거 보여주세요 라고 말을 했는데, 저 회사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보여줄 수가 없다는 점. 회사 코드 보여주는 순간 바로 삐뽀삐뽀 와가지고 잡혀가기 때문에 제가 보여줄 수가 없어요. 앱을 만든 게 있긴 한데 이것도 사실 제가 프로젝트를 나와가지고 지금 공개하기 좀 애매한 상황이라, 개인 프로젝트로 아직 한 게 없어요. 개인 프로젝트를 하나 해보고 싶은데, 일단 이길상 학우님께서 이제 정말 재밌는 걸 만들어 보고 싶으면 하고 싶은 거를 만드는 게 제일 재밌지만, 코틀린에 특화되어 있는 건 어플, 네, 플러터를 쓰셨으니까 스프링 부트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백엔드 스프링 부트 해보는 것도 좋고, 그리고 스프링 부트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웹 프레임워크가 있기 때문에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방송하고 있었어요. 작아서 안 보이죠? 크게 하면 제가 쪽팔리기 때문에 크게 하진 않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이민호 가구님이 이제 스프링 부트를 코틀린 시도해봤다가 자바 독트 읽으면서 역시 자바인가 하는 저를 보고 화들짝 놀란 기억이 있네요. 민홍님, 저도 화들짝 놀랐어요.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친구
100%라고 했지. 99.9%가 아니라고 했지. 100%라고 했구나. 내가 그만 깊게 생각을 안 해버렸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맞습니다. 저거를 미리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역시 자바입니다. 사실 언어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언어를 어떻게 쓰냐가 중요하지. C++도 함수형처럼 쓰는 사람도 있고, JS도 함수형처럼 쓰는 사람도 있는 반면, 우리 그 100% 함수형 언어인 이제 엘릭서나 그런 스칼라 쓰는 사람들도 오브젝트 프로그래밍처럼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그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나 입체지향 프로그래밍은 개발론의 문제고 어떻게 설계할 거야에 대해서 이제 문제지. 언어는 그것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자바는 특히 이제 함수형 언어랑은 좀 많은 다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자바를 100% 끌어가는 코틀린으로서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아요. 과거의 짐을 청산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잖아요. 코틀린은 그 무거운 짐을 받아들이기로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죠. 그렇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지금 이게 VR 캐릭터가 안면 근육 덜 발달한 것 같다는 게 이게 제 얼굴을 여기에 보여주려면 꺼야 돼요. 조종하는 프로그램. 아까 껐고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지금 동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안 움직여요. 그 김성민 학우님께서 이제 회사 다니면서 코틀린으로 뭔가 여러 가지 하셨는데 내가 무슨 업무를 하고 있다라고 한 줄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면 근데 사실 이거는 질문의 의도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질문한 사람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질문한 사람은 제가 뭐 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질문을 했다는 뜻은 아마 다른 사람들에게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는 제 추측을 좀 넣어서 답변을 드리자면 그냥 웹 백엔드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웹 백엔드로 이제 코틀린 플러스 스프링을 하고 있어요. 그냥 API 깎는 노인 하고 있습니다. 별 다를 게 없어요. 더 자세하게 말하면 표현한다니까요. 제 개인 프로젝트면 말할 텐데 제가 더 이상 자세하게 말하면 제 연봉이 위험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비밀로 해드린다고요? 이길사 아버님이 비밀로 해드린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비밀로 했으면 다른 사람한테 못 말하죠? 그러면 저도 말했다고 치고 다른 사람한테 사실 권준혁 학우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비밀로 하겠다라 말해주세요. 됐죠? 그러면 완벽한 비밀이죠? 상대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는 비밀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진짜 스프링 부트 써가지고 코틀린으로 API 깎는 거 말고는 딱히 할 게 없어요. 뭐 해봤자 DB 연동하겠죠? 그런 거예요. 그 엘라스서치 써야 된다. 그러면 이제 라이브러리 찾아가지고 쓰고 그런 겁니다. 그냥 웹 서비스 만들 때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아시죠?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뭐라고 말하면 보통 REST API나 그 데이터 변환, 비즈니스 로직이라고 하는 요구사항 짜기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웹 서비스를 만드는 거죠.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답변이 됐습니다. 답변이 됐습니다 말하면 좀 제가 멋대로 답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네요. 답변이 됐을까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답변이 됐다고 생각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 질문 있나요? 김문솔아버님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아, 맞아요. 제가 넣으려다가 깜빡한 책이 있는데 코틀린을 공부하고 싶다 하면 일단 이 책입니다. 이걸 이걸 하세요. 코틀린 인 액션. 아주 익숙하죠?
매닝이 없었으면 이제 전 세계 개발자들 힘들지 않았을까. 코틀린 인 액션 시리즈 중에 꽝이 가끔 있거든요. 근데 얘는 꽝은 아니에요. 책은 되게 좋습니다. 책은 되게 좋고, 그, 코틀린 컴파일러 개발자가 직접 알려주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한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 것처럼, 왜 자바 100% 호환성을 추구했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코틀린의 이 코드는 자바로 어떻게 변환된다까지 알려줍니다. 좋은 책이고, 자신이 코틀린을 좀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 책으로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뭐, 열심히 짜봐야겠죠. 아까 말했듯이, 코틀린은 그 함수형으로 안 무의식적으로 이제 함수형으로 안 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코드를 좀 계속 보면서 잘 짜고 있나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레이리스를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쓰면 안 되겠죠. 코틀린 코드를 쓸 거면. 네. 답이 됐을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공부를 이렇게 했고 입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신가요? 회장님 몇 분까지 기다릴까요? 질문. 이게 비대면이면 있는지 없는지 모르거든요. 잘. 그러면 52분에 끄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후기를 작성해 주시면 좋아요. 누가 좋냐? 제가 좋아요. 제로 페이지 위키를 가면 셋째 날이 없네. 눈물이 나죠? 눈물이 납니다. 아무튼 끝나면 밥 드시고 거를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참고로 썼습니다. 왜 쓰면 좋냐? 음, 제가 좋습니다. 제가 발표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다음에 좀 더 좋은 발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12명이죠? 12명이 들어주고 계시는데 별 뜻은 없고 제가 12명 기억하고 있고 안 적어주셔도 돼요. 근데 적어주시면 좋다. 그냥 지금 말해주셔도 좋다. 귀찮으면 지금 채팅창에 찍고 끝내도 된다. 얼마나 귀찮아요, 이거 로그인하고. 그렇죠? 저 로그인 해놨네. 가서. 그렇습니다. 써주면 제가 좋아요. 써주시면 좋겠어요. 쓰면서 리마인딩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2분이니까 5초 그래프, 자바 커플링 그래프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문천아버님이 이제 바로 코멘트 적어주셨는데. 근데 공감합니다. 개발자 수추위 이거 같은 게 좀 쓸 수 있겠는데 아무래도 발표를 3시간 준비하다 보니까 좀 없었죠. 한국은 나오려나? 있다. 있습니다. 근데가 가는지 모르겠네. 그걸로 검색합시다. GitHub에 레포지토리 개수로 계산하면 좀 좋거든요. 그러고 이 GitHub 페이지가 이상하게 바뀌었네. 음. 저는 언어가 대세이다라고 판단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음. 음. 어드밴스 설치. 다음에 랜디지. 다음에 클릭. 검색. 와, 너무 많네. 20만 개 있대, 20만 개. 레포지토리가. 많죠? 자바 한번 쳐봅시다. 와우! 50, 500, 500? 잠시만, 잘못 봤나? 500이구나. 이게 한 10배 차이 날 줄 알았는데, 몇 배지? 거의 30배 차이 나죠? 29배 차이 나는데,
이길 수 없다. 자바는 이길 수 없다. 그렇습니다. 이런 자바의 라이브러리를 다 쓰고 싶으니까 이제 코틀린이 100% 포옹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프 중요한 전화번호 감사합니다. 그러면 55분에 끝낼게요. 자, 그러면 발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장난식으로 이제 리뷰 쓰라고 그 후기 써달라고 했는데 꼭 써주실 필요는 없고 그냥 후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서 기회가 있어서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